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9번째 시간으로 이임자 편인데요. 일간 임수, 그 다음에 일지론 임자 일주, 그 다음에 월지론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수 하면 이제 큰 물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간 임수하면 임수는 대하수다. 그 다음에 임수하면 여러분이 네 글자로 지유환유라고 있죠. 지유환유. 그래서 우리가 임수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하면 이제 우리가 큰 물에 이렇게 비유하는구나. 그다음에 임수하면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또 유연성, 융통성이 뛰어난 사람, 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또 마지막으로 임수일간들이 유시무종,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이제 조금 일간 임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럼 일간 임수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일간 임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통화라고 있죠. 통화라고는 큰 물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통하다, 큰 물이다. 그 다음에 임수를 또 우리가 천하라고도 하죠. 천하. 하늘에 큰 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수에는 어때요?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대하수, 좀 큰 물을 말하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 빗물, 이슬, 이런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계수는 같은 물이지만 조금 성향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윤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윤화성이라고 한다. 양수인 임수도 마찬가지고 계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윤화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에 해당된다고 했죠. 인이, 예지, 신 중에서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짓다는데요. 수일관들이 대체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다. 수일관들이 오행 중에서 그래도 아주 두뇌가 아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는 지에 해당된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임수 물상으로는 대하수라고 했죠. 대하수는 강물, 호수, 바닷물에 우리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5번째, 우리가 임수일간의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지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유연성, 융통성이 뛰어난 사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유시무종.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임수하면 대야수다. 그 다음에 임수하면 지유환유다. 일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도 이제 요 네 글자를 기억하다 보면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덧살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임수일간은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수하면 방향은 북쪽이죠. 북, 수북. 그 다음에 색상은 수는 흑색이라고 그랬죠. 깊은 바닷물에 속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흑색에 비유합니다. 원래 물 색깔은 무색입니다. 무색. 그런데 우리가 이 오행상으로 수는 흑색에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우리가 이제 신장, 방광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체 장기 중에서는 신장, 방광을 말하는데, 신장이라는 것 어때요?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이고, 방광이라고는 이제 걸러진 물을 보관하는 오줌통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신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장이 안 좋으면 어때요?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죠. 투석.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줘야 되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걸러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걸 피를 꺼내가지고 일단 걸러서 다시 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투석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그야말로 그 고통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수는 신체 부위 중에서는 귀를 말하죠. 귀. 그래서 청각계를 말한다. 청각계. 요즘에는 어때요? 그 보청기라고 그러죠. 보청기가 얼마나 그 잘 발달되어 있든지, 뭐 아주 귀가 선천적으로 나쁘지 않으면 보청기를 끼면 어지간한 거는 다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의료시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죠. 장수. 우리가 옛날부터 그 귀가 크고 잘생겼는 장수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 귓볼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 또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처님 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이렇게 귓볼이 둥게 쭉 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 귀가 일단은 잘생기고 빛이 나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오래 사는 거는 물론 환영합니다만은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시 당신은 몇 세까지 살았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80세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80세.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살에서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산다고 하면, 어때요? 뭐,
그야말로 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지요. 몸만 건강하면야 뭐 100세를 살든 120살을 살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몸이 불편한 상태가 되면 이건 좀 심각하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경술 개띠이신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를 가니까 이제 이 목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경추를 이거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몸에 피가 이렇게 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서도 그걸 경추 목뼈가 부러진 걸 모른 거예요. 그냥 아프다고만 하니까 그냥 몸이 안 좋아서 통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급한 상황에서 이제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목뼈가 부러져 갖고 이게 신경을 눌러서 완전히 거의 몸이 마비 상태가 됐는데, 일단 병원에 가니까 거의 이제 뭐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으시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의사들한테 뭐 사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뭐 한 대여섯 군데를 들렸는데도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거동은 불편한데 신경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이분께서,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살아서 생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스님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그냥 이제 죽어도 아무 이제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물어보니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본인은 살고 싶대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 생사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 100세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건강의 소중함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야말로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어때요?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있게 되면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비상. 뭐 처음에야 이제 뭐 몸이 아프니까 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찾아가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때요? 이제 가족이고 뭐 친척이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본인만 괴롭죠. 그래서 이제는 본인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럼 일간 임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자하면 우리가 이제 아마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강한 일주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강한 일주 하면은 임자도 있고 병호가 있죠. 병호. 뭐 우리가 이제 뭐 괴강도 강하고 백호도 강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리지널 양인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두 일주밖에 없습니다. 임자가 세냐 병호가 세냐, 이제 이거는 이제 용어상박 그런 관계인데요. 어때요? 임자가 좀 더 세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자는 어때요?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나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도 병호는 재라도 남는다고 해서 임자가 가장 이렇게 무섭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자 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기가 센 일주에 해당된다. 그러면 임자일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십성을 보면 임자는 겁재에 해당되죠. 겁재.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하죠. 그래서 비견은 조금은 좀 합리적인 50대 50 정도로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겁재라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항시 내 재물을 겁탈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겁재를 갖고 있으면 아마 뭐 한 80대 20 정도로 거의 폭군에 가깝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이 비견겁재는 재물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의외로 비견겁재가 많으면 손재수가 따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돈거리라든지 보증 쓰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 비견겁재가 어때요? 사실은 나하고 가까운 상대죠. 형제, 자매,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옛날에는, 요즘에는 보증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보증을 써달라고 할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견겁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거래나 또 보증을 쓸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좀 많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서로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불쾌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가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게 물론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에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좀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떤 진짜 가정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경우도 저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돈 있으면 아예 그냥 화끈하게 줘버리든가, 아예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노 해버리든가, 예스 노를 해야지, 적당히 하면 결국은 돈 잃고 사람 잃게 된다. 그 두 번째, 육친으로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형제, 자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동료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관계를 같이 한번 보면, 일지는 배우자궁이라고 했는데, 일지에 이렇게 같은 오행이 자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임자처럼 같은 오행이 가고 있으면 이걸 간지동이라고 하죠. 천간과 지지가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간지동인 사람이 일단은 부부가 우정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거는 비겁이라고 하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상대방으로 어떤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자존심 고집이 세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임수가 자수를 보면은 왕이지 왕. 그야말로 자존심이 끝판왕이죠. 자존심 고집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임자일주를 임자 만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 고집이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고집이 대단한 사람들한테요,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집,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남의 밑에서 일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수성가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성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임자일주들이 이제 우리가 홍염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또 남녀를 구분 없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기가 있는 거하고 또 부부가 해로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자일주들이 좀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2운석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계절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수를 기준으로, 임계는 천간을 지지로 해자축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하고 같은 계절, 동절. 그래서 해자축, 지지로 해자축하고 천간으로 임계가 같죠. 그래서 이거는 노광세에 해당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대 계절. 해자축의 반대는 사오미죠. 이렇게 반대 계절은 절태양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절태양.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에 전계절, 전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유술은 겨울의 전계절은 가을이죠. 전생이니까 생육대에 가고. 그 다음에 후병, 겨울의 다음 계절은 봄이죠. 그래서 임묘지는 후병, 병사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갑병, 무경, 임, 그러니까 양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럼 이 음간일 경우에는 이제 또 찾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임수일간을 놓고 보면, 나하고 같은 거는 욕왕세, 반대는 절태양, 그 다음에 전은 생육대, 후는 병사묘. 이렇게. 이거는 양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찾는 것이고, 음간일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양간일 경우하고 음간일 경우는 약간 다른데, 일단 양간을 찾으면, 양간을 찾았는데 생이다. 그럼 음간은 사가 됩니다. 생사. 그 다음에 양간이 욕이면은 음간은 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면은 음간은 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지가 된다.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산, 항시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욕병, 병욕 같이 다닌다. 대세, 축구선수 대세라고 했죠? 대세 세대.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고 양쪽에 있는 거 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로강, 절태. 그래서 양간이 녹이면은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절이면은 음간은 태가 된다. 이렇게 로강, 절태. 이 6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양간만 찾으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임자 한번 볼까요? 임자는 서로 다르니까 임수의 해수는 록이지만 자수는 왕이 되죠. 그러면 계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자는 록왕은 같이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록이 된다. 이렇게 양간이 정해지면 음간은 자동으로 안 씁니다. 록왕은 같이 다닌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그 임자는 어때요? 이렇게 왕기는 자기 기운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개, 임 이렇게 오직 비겁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자기 기운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비겁에 해당되고 이것도 비겁에 해당되죠. 그래서 비겁 개임이 자수를 보면 어때요? 개수가 자수를 보면 록이죠. 임수가 자수를 보면 왕이죠. 그래서 오직 록왕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자일주는 형제들도 자존심 고집이 대단하다. 나도 고집쟁이고 형제들도 한 고집 한다. 이런 경우는 서로 자존심이 세니까 어때요? 형제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겠죠? 형제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형제간에 또 떨어져 살 수도 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 어때요? 같이 살기 참 힘들겠죠.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임자일주들은 오직 한 마음 물밖에 없다. 여섯 번째 임자일주의 성향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 자존심 고집 불통입니다. 그 다음에 임자일주들 자수성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 전문직이나 아니면 기술직이 좋겠죠. 회사 생활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임자일주들은 어때요? 좀 부부간에는 무정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자일주들이 좀 우유부단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임수일관들은 유시무종이라고 그랬죠. 임자일주들은 그 수가 너무 강하면 이 자존심 고집이 센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또 강하면 어때요? 끊고 맺는 게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임자일주 성향은 자존심 고집, 자수성가입니다. 부부가 무정하다. 우유부단한 그런 성향을 단점을 갖고 있다. 임자일주는 별로 크게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를 보면 어때요? 임수일간이 해자 축월에 태어나면 자기 계절이죠.
첫 번째, 이렇게 기운이 강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설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색, 목, 강한 기운을 빼주는 목이 필요하다. 목에는 간목도 있고 물목도 있지만 이렇게 강할 때는 간목이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좀 물이 많을 때는 좀 그 통로가 좀 커야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한겨울에는 조우상으로 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겨울생은 어쨌든 불이 있어야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화에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병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정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가 강하면 이렇게 토로 제극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 중에서도 음토보다는 해자축이니까 음토는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양토,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또 지지로 미술토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60갑자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임자일주 하면 이 사람 임수는 어떤 사람이고, 또 임자일주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어떤 오행이 필요하겠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충분히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60갑자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60갑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60갑자를 마친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제가 그 실전 사주를 놓고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곁들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